안녕하세요. 종가마스터TV 홍수탁입니다. 2월 14일 주말이죠. 종목 분석 셀트리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가 이제 장이 시작을 하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지켜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단기적인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뭐 지난 그 내용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끝났습니다. 제가 뭐 이때죠. 이때 하고 이때 이틀에 걸쳐 가지고 저점을 이제 매수해서 공략을 한번 해보겠다. 말씀을 좀 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차트 관련된 내용은 좀 마지막에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좀 이렇게 주의 있게 보려는 내용은 뭐냐면, 사실 셀트리온이 이제 지금 연휴 기간 동안에 변이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주 아마 그 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또한 거기에 대해서 서정진 회장님의 인터뷰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키노나주 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했으니까는 그게 상세가 돼서 이제 크게 변동은 좀 없을 것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사이에 있지만은 당연히 이제 해외 계약이죠. 요거는 지금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항상 잠재되어 있는 그런 이슈고, 그 다음에 2월 마지막 주 관련해서 저는 지금 22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19일이 될 수도 있고 20일이 될 수도 있고, 요거 전후로 해서 일단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또 기점으로 해서 회사에서 이제 뭐 가이던스나 아니면은 올해 이제 목표치 같은 걸 좀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 4월쯤 되면은 이 주주총회가 있을 거죠. 그래서 그때 아마 합병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합병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죠. 공매도가 이제 5월 달에 이제 뭐 재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때 전후로 해가지고 또 주가가 이제 뭐 요동을 칠 수 있으니까는 그 정도로 이렇게 크게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후 이제 매출 흐름이죠. 다른 제약사나 아니면은 기업을 참고해서 이제 그런 걸 좀 한번 보자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지금 뭐 어제도 그랬고 지금 또 뉴스가 또 나오는 부분들이 램시마 SC가 이제 호주에서 승인이 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국내 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연휴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 내일이면은 국내 뉴스에도 지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은 국내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음, 이런 부분이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그 CTP5고 이제 레키로나주가 지금 강력하게 또 모멘텀을 좀 작용하고 있지만, 사실 셀트리온은 작년부터 했으면 이번 기본의 이 3대장 램시마, 프록시마, 허즈마가 매출이 견고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램시마 SC, 얘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얘가 시장을 어떻게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매출을 기여하느냐, 여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올해도 이제 이 부분이죠. 휴미라 대체 제품인 CTP17, 얘도 시장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기대, 그리고 또 나머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나머지 부분들도 셀트리온의 2030 비전에 따라서 매년 한 개 이상의 바이오 시밀러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이 매출 구조의 다변화, 그리고 그렇게 그 매출 규모를 키워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시적인 그 테마주가 아니고 실적에 기반한 실적주다, 성장주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MC만 있듯이 일단 북미, 캐나다 승인 나고 호주 승인 나고 그러면은 점점 이제 그 북미, 미국 쪽도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처방이 확대가 되면은
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2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은, 이 부분이죠. 요거는 뭐, 바이오시밀러 지금 뭐 생산 캐파를 보는 건데, 보시는 바와 같죠. 뭐, 요거 말고, 어디 있죠? 그거 제가, 여기. 작년에 처음에 합병 얘기가 이제 9월 달에 나왔을 때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치료제 때문에 셀트리온을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기존에 오랫동안 주주가 되셨던 분들은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합병까지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합병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작년에 나왔던 얘기까지만 딱 진행을 하면은 일단은 그거죠. 어느 기업이 합병을 했을 때 투자를 하면은 뭐 그 이익을 많이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던 게 뭐냐면 셀트리온 3사를 다 사라. 분할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논아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치료제만 누리시는 분들은 셋 중에 하나 이제 골라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오래 되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대부분 다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과정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죠. 1단계 헬스케어 홀딩스가 이제 설립이 되었죠. 이제 지주사가 이제 설립이 되어야지 셀트리온 홀딩스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하고 이제 지주사끼리 이제 합병을 위한 물밑 작업. 그 다음에 2단계가 이게 이제 올해입니다. 이게 올해입니다. 그래서 이 홀딩스끼리 합병을 한다. 그래서 이 지배구조에 대한 합병이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로 이제 이 3사가 합병이 진행이 되는 그러한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소액주주에 대한 비중이 높아서 요거에 대한 그 어떤 갈등이나 궁금증을 해소를 시켜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진행이 안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소액주주가 이제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셀트리온 같은 지배구조가는 서성진 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로 셀트리온을 지배를 하고 있었죠. 이제 그 밑으로는 셀트리온 제약을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이렇게 지분을 35% 정도 갖고 있어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만들면서 이쪽은 변동이 없고 홀딩스를 새로 설립을 하면서 이 35% 지분에서 이렇게 요걸 띈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개인 지분으로 남은 거는 얘만 남은 겁니다. 얘만 남고 이 지분을 띄어가지고 이걸로 홀딩스를 설립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얘하고 얘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통합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게 1차 목표입니다. 1차 목표.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얘네들을 이렇게 두 개 묶어서 이제 합병하겠다는 게 1차 계획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렇게 지주사끼리 합병을 하려고 하면은 설립, 1년 후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설립이 됐으니까는 요거 이후에, 9월 이후부터 이제 12월 사이, 그때가 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 2단계까지만 하고 난 다음에 요 3단계는 일단 얘네들끼리 합병이 돼야 되니까는 그 부분이 남아있다. 그것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는 부분들이 좀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공고도 보면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세무 규제상 설립 1년 후에 경과를 해야 하지만 합병이 가능하다. 셀트리온 이제 홈페이지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홀딩스 간의 합병 절차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3사가 합병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법에 따른 뭐 자회사 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이렇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뭐 투자 유치, 뭐 공매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뭐 공시 발생에 대한 뭐 이런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보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크게 이제
모르시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벤트만 좀 보시면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이제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전에는 약품이 나오기 전까지,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회사 측에서 이제 좀 조용하고 있다가 이때 이제 발표가 나서 이제 허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로는 지금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나오지 않겠나. 왜냐면은 이 허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조용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앞으로 셀트리온이 이 레키로나주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요.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레키로나주가 매출이 터진다고 하면은 어떤 그림을 좀 봐주면 되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시젠 참고를 시젠의 어떤 차트를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가 먼저 그 바이오 그 진단 키트죠. 진단 키트가 나와서 상반기 때 2000년 상반기 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나 풀렸는지, 그게 얼마나 매출이 나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주가가 한번 고점을 찍고, 이때가 3월 달이죠.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가시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때가 이제 5월 달쯤이 나오고 난 다음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런 시점에 돼서 주가는 좀 이렇게 탄력성을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CJN 차트를 잠깐 보면은 2000년도 끝나고 나서 이제 초반에 올라오는데 얼마만큼 그 매출이 나올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1분기, 1분기 이제 매출이 찍히는데 여기 800억 찍히죠. 얘가 이제 그 가시화가 되려면 5월 달이 돼야 되잖아. 5월 달.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만큼 매출이 찍힙니다. 그래서 레키로나주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제 매출이 찍힌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적이 가시화가 되면서 얼마만큼 좀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처음에 그 진단 키트가 팔릴 때보다도 두 번째 여기가 이제 6월달 그 2분기 실적이니까 약 8월쯤 됩니다. 두 번째 찍힐 때가 더 많이 나오니까 일단 실적이 가시화 될 때 이후에 두 번째가 훨씬 더 매출이 많이 나온다.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1분기가 가시화가 될 때쯤에서 이렇게 매출이 흐름이 한번 나오고, 이때가 2분기 매출이 나올 때죠. 이때가 고점을 찍었다. 그런 흐름을 좀 봐주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계약 성사가 되는, 매출 성사가 되는 그때 그게 시작일 겁니다. 요게 일단은 시작이 돼야 되고, 그래서 매출이 찍히는 게 만약에 1분기에 나올지 아니면 2분기에 나올지, 만약에 1분기부터 시작을 하고 하면은 2분기가 최대 뭐 3분기가 최대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주가 탄력성을 봤을 때는 그렇게 예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뭐 2분기부터 매출이 찍힌다고 하면은 뭐 3분기 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정도만 이렇게 예상만 하면서 흐름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어쨌든 주가 같은 경우는 저 보십시오. 셀트리온이 작년 3월에 이렇게 한번 상승하고 난 다음에 2개월 동안 박스권을 그리고 난 다음에 30만원 선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그리고, 지금은 이제 30만원 위에서 이렇게 세 번째 박스권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많이 쉬었고, 요번에 지금 작년에 11월 달부터 11월, 12월, 지금 1월, 거의 한 3개월 정도 쉬고 있는 건데, 요번에 지난주 월요일부로 해서 약간 좀 바닥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분봉을 좀 잠깐 볼게요. 분봉을 보면은 5분봉으로 해서 2월 10일 차트의 흐름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동시호 호가 때 약간 갭으로 띄우면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모습. 제가
그날 뭐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JP 무관에서 장 막판에 동시 호가에 한 번에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 주 흐름을 봤을 때는 주가가 갑자기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모습보다는 더 이상 여기 저가를 하락을 하지 않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여기가 제가 바닥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점이다. 저점이다. 저점에서 지금 외국계가 다시 이제 들어온 모습을 좀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서정진 회장님이 어떤 인터뷰나 아니면은 그런 걸 봤을 때 주가가 들썩들썩 거릴 수가 있다. 들썩들썩 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이 고점에 30만원 초반대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위치가 다르다. 가격적으로는 비슷할지 몰라도 이때 같은 경우는 고점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공매도 물량도 같이 늘어나지만은 지금은 공매도 물량이 줄어들면서 셀트리온은 지금 가벼워진 상태고 매출도 이때는 한 9천억대, 지금은 1조 8천억대, 올해 같은 경우는 2조가 넘는 매출액을 예상을 하면서 이때하고 이때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이 구간을 넘어서서 이 구간 35만원을 넘어서서 상단에서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크답니다. 그래서 그게 2월 말이 될지 아니면은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3월이 될지 그거는 좀 지켜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저점이 좀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뭐 얘는 뭐 형들 따라가는 거 아직 정신 없습니다. 정신 없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얘도 아직은 그런 차트상으로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연기금 쪽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들어온 모습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일하고 10일 합치면은 약 5만 주 정도가 좀 들어왔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약 15만 주 이상, 16만 주 정도가 지금 9일하고 10일 들어왔는데 이게 여기 공매도 차트에서 얼마만큼 반영이 될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저녁이나 월요일날 저녁이 되면 이 두 개가 전부 다 반영이 좀 될 것 같은데 얼마만큼 좀 반영이 돼서 공매도가 줄어드는지 확인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들어왔던 물량이 다 공매도 상환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는 그때처럼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여기까지 버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생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부터 해가지고 주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이 변동폭이 되게 작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폭이 되게 작다. 이렇게 덜떡덜떡 거릴 수는 있겠지만은 큰 이벤트가 아닌 이상은 아직은 외국인들이 낮은 가격에서 사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얘네들도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 보십시오. 이날도 이렇게까지 밀어서 마지막에 동시호가에 사고 이날도 밀고 밀어가지고 마지막에 동시호가에 사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사야 되는 입장인 거죠. 사야 되는 아무리 공매도가 여기에서 때려서 여기에서 갚는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은 주가는 올라야 됩니다. 주가는 이 공매도 지금 때려서 얘네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때렸으면은 여기서 만약에 뭐 100만 주 만약에 때렸다고 치면은 주가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갚아야 된단 말이죠. 갚아야 되는데 어디서 갚을 거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차액 뭐 10%그 정도 먹으려고 뭐 지금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고 있냐? 아니죠. 갚고 난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는 물량에서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2배, 3배, 뭐 50%, 100% 수익이 나야지만 얘네도 이제 여태까지
공매도 하면서 여태까지 끌고 왔던 기회 보상이라든지 이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자전거래 하면서 발생했던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충당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내린다고 해서 이걸로 얘네들이 지금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를 지금 다 상환을 하면서 물량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걔네도 갚아가면서 주가를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상승 포지션으로 가져가야지 10%, 20%, 30%, 100% 그런 수익을 노릴 수가 있다는 것을 걔네들도 알고 있는 거죠. 공매도는 옛날같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러한 여기에서 때려가지고 여기까지 가면 이런 거는 얘네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나오죠. 하지만은 지금은 아무리 여기서 때려도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이 등락폭으로는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포지션을 지금 변경을 통해서 이제 공매도로 먹으려는 게 아니라 윗방향으로 해서 끌어올려서 이렇게 가려는 게 아닌가 싶죠. 공매도는 아무리 해도 그 수익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하면은 상승폭에서 먹을 수 있는 수익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다 이게 저 친구들이 공매도나 아니면 어떤 세력들이 포지션이 변경이 완료가 되면은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러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단 매일매일 좀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또 중요한 내용 있으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야,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